한화 이글스 보겠습니다. 제러드 호잉 잡았습니다. 70만 달러에서 140만 달러로 2배 연봉 줬고요. 뭐 공격 부문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좋은 기록, 우익수 수비 또 장점도 보여줬고, 다만 후반기에 페이스가 떨어졌다는 점, 과연 호잉 선수가 2019년에도 잘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는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시즌 후반에 좀 음식이 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입에 안 맞아서 10kg 빠진 게 좀 후반기 부진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네. 아마 그쪽에 좀 적응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적응이 될 것 같으십니까? 글쎄요. 이건 참 진짜 어려운 거여가지고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동남아 여행을 가끔 가는데 네. 얼마 전에도 갔거든요. 근데 이제 태국 음식 먹다 보면 입에 맞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도저히 안 맞더라고요. 그 고수 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안 맞아가지고 맨날 가면 이제 고생하고 조식만 먹고 뭐 그러는데 네. 물론 구단 차원에서 잘 관리를 하겠지만 좀 이런 문화적인 차이는 복불복이라서 네. 좀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실력은 정말 뛰어난 선수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 봤던 호잉 선수, 그다음에 KBO 리그 와서 이런 활약을 펼치는 호잉 선수 예상하셨습니까? 많이 다르죠. 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신 선수의 백업으로도 또 우리나라 선수 사람들한테 잘 알려져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좀 이제 약간 쟤는 왜 저렇게 많이 기용되지? 약간 베니스터 양아들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좀 양아들로 불리던 선수들 보면 특징이 좀 노력 열심히 하고 또 모든 부분에 좀 장점을 보일 것도 같고 이런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하위 리그로 오다 보니까 좀 자신감도 생기고 그 메이저 리그에서는 한 끗씩 모자랐던 것들이 KBO에서는 다 뛰어난 재능으로 발휘된 게 아닌가 싶어요. 텍사스 동료들이 한국에서 호잉 선수 성적 내는 거 보고 다 놀랬다고 깜짝 하더라고요. 놀랐다고. 네. 네. 뭐라 그래요? 안 될 것 같아. 너도 오면 이 정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번에 제가 뉴욕 매치 또 팬이거든요. 네. 어렸을 때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가지고 근데 매치가 얼마 전에 두 선수를 이제 영입을 했는데 계약 조건에 KBO나 이제 NPB 리그 갈 때 풀어달라 조건 없이. 선수가 그런 음. 조항을 요구했어요? 그런 조항을 요구할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이 미국 선수들한테도 널리 알려진 것 같습니다. 좋은 리그라는 게 요즘에 분위기가 또 그렇군요. 네. 정말 신기했습니다. 네. 잘해주잖아요. 외국 선수한테 엄청 잘해주잖아요. 구단도 그렇게 빡하게 안 하고 엄청 잘해주는데 뭐. 오면 뭐 돈도 에이스 많이 대우 주고. 해주고. 네. 호텔에서 그리고 재우고. 맞아요. 거기서는 대접 못 받던 거 여기서 외국 선수라고 대접 야구 잘해야지 뭐. 근데 네. 대접 많이 받죠. 호잉 선수 2019 시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자꾸 입맛이 안 맞는다 그래요. 선수들이. 근데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삼겹살 못 먹는 사람 없던데. 제일 좋아하던데 네. 삼겹살 쌈장 찍어서. 소고기 먹어도 되고 무한리필 소고기도 많은데. 가끔 뭐 서울에 오면 수도권 오면 이태원 좀 가고 그렇게 먹으면 되지.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호잉 선수는 사실 우리가 본인도 몰랐을 거야. 내가 이만큼인지. 백업이었으니까. 풀타임이 주전이 돼서 확보된 네타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선수니까 나도 이만큼이 되는 선수인지 몰랐을 거예요. 본인도. 네. 근데 이제 풀타임을 소화하고 내가 네타석이라는 것을 보장받고 승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야구 잘하는구나 그런 자신감 생겼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뛰었지 뭐. 여기저기 수비할 때도 그렇고 타석에서도 그렇고 주루프에 너무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조절을 해야 된다. 조절해야죠. 말씀하셨죠.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막 뛴 거지 뭐 사실은. 네. 뭐 메이저리그 있다고 왔다고 해서 뭐 다 알고 뛰는 건 아니잖아요. 백업 선수가 이렇게 1년 내내 주전으로 뛰면 얼마큼 세력 소모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알았으니까 캠프 때부터 달라지겠죠.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삼겹살에 좀 먹어야 되겠구나. 이태원 좀 가야겠구나. 이태원 놀러 가면 안 되고. 그 패밀리 네트워크도 많은데 뭐 그렇게 굳이 이렇게 뭐 음식이 안 맞는다고. 그건 사실 핑계예요.
우리나라 패밀리에서는 많잖아요. 네. 그죠. 가서 네. 스테이크 구워 먹고 하면 되는데. 전국적으로 많죠. 두 명의 외국인 투수가 또 주목되죠. 일단 워윅 서폴드 총액 100만 달러 호주 출신이네요. 28살. 서폴드 선수. 일단은 뭐 체드벨 선수도 있지만 이 선수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일단 빅리그에서 3년 연속 어쨌든 머물렀다는 거. 성적은 사실 평균 자책점이 5점대에 가까웠지만 4.98이거든요. 네. 3년 동안. 또 제구도 살짝 불안했고 뭐 불펜으로만 등판했고 이런 약점이 있긴 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커터가 굉장히 위력적인 선수라는 거. 네. 그리고 또 제가 커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 외국인 선수들이 한국으로 건너왔을 때 커터가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커터를 던질 수 있는 선수들은. 네. 그게 이제 선수들 인터뷰 얘기를 들어보면은 메이저리그 공인구에 비해서 좀 덜 미끄럽고 지름이 좀 작고 대신에 이제 실밥이 좀 도드러져서 이런 횡변화구를 던지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서폴드 같은 경우에도 좀 위력적인 커터가 더 위력적으로 변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장점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좀 조사하다 보니까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이 선수가 2016년에 술집에서 싸움을 벌여가지고 체포된 적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다혈질로 추정이 되는데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네.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러게요. 네. 네. 아까 안경현 위원이 서폴드 선수 투구 영상을 열심히 보시던데 네.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왜 열심히 봤냐면은 투구 폼이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꼭 공 놓는 장면부터 나와서 아니 제대로 폼 어디 갔나 싶어서 그래서 유식 보신 거예요? 네, 언제 나오는지 싶어서 영상이 잘못됐네. 근데 어떡하죠? 사실은 그 외국인 투수가 우리나라 국내에 나와서 성공하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변화구 그리고 커터 투심인데 네. 공이 바뀌잖아요. 내년 올해부터 공인구가 바꾼다. 네. 메이저리그처럼 실밥이 눌려져서 나오거든 이제. 그래서 그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렇게 막 획기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커터가 좋다면 성공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건 예전에 2000년대 초반부터 커터를 던지는 키포 선수, 옛날 기아에 있다가 두산에 왔던 네, 그 선수가 이제 커터 처음 국내 리그에서 외국인 투수가 처음 던졌는데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상당히 타자들이 치기 어려워하는, 치고 난 다음에 커터였구나 하는.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치고 나가면서 알고, 그런데 커터는 치고 난 다음에 하니까 그게 굉장히 미스테리한 공이거든요. 치기 굉장히 어렵고 나가다 우연히 걸려야지 보고 확인해서 칠 수 없는 공이 커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공인데 그걸 잘 던진다면은 성공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또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 근데 이 선수 장점은 공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요. 많고. 네. 그런 장점이 있어요. 샘슨도 괜찮았는데 샘슨을 포기하고 새롭게 지금 한화의 1선발 에이스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워윅 서폴드. 다혈질이라는 거는 글쎄요, 고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프랭코프 선수 얼마나 다혈질인 줄 아세요? 뭐 일화가 있습니까? 예, 그 정우영 아나운서하고 이제 중계를 하는데 이 선수 꼭 타자가 타석에서 벗어나기만 하면은 몸쪽은 높게 들어와요. 유격구처럼. 일부러. 초반에 그랬어요. 네. 누가 이제 잡아줬는지 몰라도 그 중계하면서도 계속 좀 위험하다, 좀 성격 너무 좀 안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 가끔 했어요. 네. 근데 시즌 초반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가서 자꾸 이제 몸쪽으로 이어고 가면은 글쎄요, 부산 타자들도 위험한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게 그게 이제 고쳐졌더라고요. 근데 외국인 선수들 그런 선수들 많죠. 뭐 워낙 성격적으로 개성이 강한 선수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승부욕도 그렇고 네. 전투적이잖아요, 외국인 선수들. 네.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다음 체드벨 선수 볼까요? 이 선수는 미국 출신인데 왼손 투수예요. 85만 달러에 영입이 됐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좌완 강속구 불펜 투수, 미국에서도 좀 드문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웬만큼 한다면 사실은 빅리그에 어떻게든 붙어 있을 확률이 높은데
2017년 성적이 좀 너무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꽤 기회를 많이 받았거든요. 31경기에서 69이닝을 던졌는데 평균 자책점이 7점대가 나와버리는 바람에 좀 메이저리그에서 기회를 잃은 유형의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메이저리그에서도 드무니까 한국에서도 당연히 드물죠. 좌완이 공이 굉장히 위력적이라면은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문제가 있다면은 불펜이었다는 거죠. 결국엔. 이 선수 네. 역시. 그래서 이제 불펜 투수 때처럼 던지면은 이제 체력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완급 조절을 얼마나 해내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150이 넘는 빠른 볼을 갖고 있는 왼손 투수. 거기에 뭐 불펜 투수라면 정말 어느 팀에서도 탐낼 만한 자원인데 일단 KBO에 오면 선발로 뛰어야 된다는 점. 그렇죠. 시즌 초반에는 강점 보이겠죠. 그래도 공 빠르니까. 그리고 네. 보니까 그 호잉 선수 삼진 잡는 모습 봤는데 미국에서 슬라이더가 굉장히 각이 커요. 왼손 타자들한테는 정말 위협적인 공이에요. 네. 슬라이더 각이 크다는 거는 짧게 떨어진다면 따라갈 수가 있는데 어차피 왼손 타자들은 왼손 투수에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각이 크다면은 그 공이 빠르니까 굉장히 그 장점이죠.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오른손 타자를 상대했을 때 바깥쪽에 변화구가 없다면은 바깥쪽에 승부가 안 된다면은 조금은 빨리 지치고 빨리 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산체스 선수는 150 안 넘었나고? 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조금 이 선수도 이제 변화가 미국에 있을 때하고 다르게 선발 투수라는 점을 생각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공 빠른 선수 많았어요. 뭐 엄정훈 선수는 160km 안 던졌나? 그렇잖아요. 우리 국내 최대성 선수도 네, 뭐 빠른 볼만 가지고는 살아남기 쉽지 않기 때문에. 왼손이 하더라도 네. 결국에 이제 눈에 보이니까 나중에 또 불펜 투수였다면은 시즌 후반 뭐 중반쯤 가면은 이제는 계속 150은 못 던지잖아요. 네. 근데 140 후반이라고 봐야 되고 컨디션에 따라서도 140도 중반까지도 올 수 있고 우리가 또 지금 기록이 나와 있는 건 150 막 그러지만 또 국내 와서 또 던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150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몰라요. 다 네. 150이라고 하지만 와서 던지는 거 보면 다 140km 후반이에요. 여기 본다면은 이 선수도 이제 선발로서의 그 변화는 정말 필요한 그런 선수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빠른 볼이 있고, 그러니까 슬라이더 말씀 주셨는데 체인지업이나 커브 이런 변화구 구사 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슬라이더는 좀 위력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아무래도 전문 좌완 불펜이다 보니까 나머지 구질들이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합니다. 네. 체인지업이나 커브를 던질 수는 있는데 구사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완성도 역시 이 메이저리그에서는 안 통할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네. KBO에 와서 어떻게 변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좌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백풋 슬라이더라고 하잖아요. 네. 네, 우타자를 상대로도 자신감 있게 슬라이더를 던질 수만 있다면 뭐 우리나라에서 통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또 쉽지 않은 거니까요. 네. 이 선수가 만약에 그 제구가 돼서 저 각이 큰 변화구가 백도어로 들어오면은 그것도 굉장히 위력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레일리 선수가 백도어 던져서 좋았을 때처럼 그런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투심 못 던지면 오래 못 가요. 오른손 타자한테. 네네. 한화가 다시 한번 가을 야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두 명의 외국인 투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국내 선발진이 또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투수 두 명에 대한 또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 국내 타자들이 잘 쳐야죠. 점수를 내야지. 보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 이글스 네, 외국인 선수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롯데자이언츠입니다. 롯데자이언츠는 브룩스 레일리 선수와 또 계약했습니다. 5년째 롯데에서 활약을 하게 됐는데 이것도 5년 연속 또 롯데 최초라고 하네요. 네. 117만 달러 금액은 동일하고요. 지난 4년간 뭐 꾸준하게 부상 없이 진짜 꾸준한 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특출나게 잘했던 시즌도 사실 생각해보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한 10승 이상에 180이닝 이상 꾸준히 한 30경기 정도 등판해주는 로테이션 거르지 않고 이게 이 선수의 장점이 아닐까 그런 저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후반에 이제 투구 폼을 좀 바꿨잖아요. 팔각도를 내렸는데
좌타자 상대로는 굉장히 강한데 우타자를 상대로는 정말 피안타율이 3할이 훌쩍 넘는 그런 약점을 노출했는데 네. 팔각도를 내린 게 이제 좀 일시적인 변경이었는지 한번 시험을 하는 건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체력이 떨어진 건지. 체력이 떨어진 건지. 어. 근데 투심이 굉장히 위력적인 선수인데 반해서 좀 반대손 타자한테 약한 게 지난 시즌에 또 특히 좀 부진했었잖아요. 사실 이닝은 네. 많이 소화했지만 그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점이 많이 늘어난 2018 네.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올해도 버틸 수 있을까? 사실 좀 의문입니다. 어. 걱정 부호를 달아주셨어요. 그렇게 또 못 던진 해도 없어요. 그냥 꾸준했어요 그냥 딱 그만큼만. 타자로 치거나 2할 8푼에 15개 홈런 80타점을 꾸준히 좀 네. 해주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투구폼이나 공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는 거예요. 가만 보면은 이 선수 이런 타자에게는 이런 공을 좀 던지고 왼손 타자에게 이런 공을 던지고 오른손 타자에게 이런 공을 좀 던지면 어떨까 하는데 그 공을 안 던져요. 좋은 공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을 그 빈도수가 너무 떨어지거든요. 네. 좀 많이 던지면 좋은데 잘 안 던져요. 왜 그럴까요? 누가 좀 알려줘야 되는데. 글쎄 뭐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커브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써도 되거든요. 음. 저쪽 멀리서 들어오는 커브 잘 안 치는데 왜 그걸 안 던지고 다른 공 던지다 초구부터 맞는지 그게 네. 굉장히 의아해요. 근데 그렇게 좀 가지고 있는 그 재료를 많이 좀 썼으면 좋겠는데 네. 너무 편식한 부분이 있어서 아. 이 선수가 그래서 좀 아쉬워요. 5년째 올해가 5년째인가요? 이제 5년째 뛰게 됩니다. 이제 5년째는 좀 편식하지 말고 이것저것 좀 그 잘 먹히는 공 좀 많이 던졌으면 좋겠어요. 네. 잘 먹히는 공은 잘 못 치는 공이에요. 안다고 해서 치는 공이 아니거든요.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자기 공에 좀 자신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자신 못 갖는 것 같아요. 참 레일리 선수는 이제 한국에 와서 5년째 나이도 30대로 접어들었고 뭔가 이제는 한 15승 이상 그 이상의 뭐 어떤 평균자책 한 3점대 더 높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저는 뭔가 이제 변화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유망주가 입단해서 뭐 한국 선수라면 5년째 되면은 뭔가 좀 보여줄 때가 됐는데 네. 그렇죠? 일단 롯데의 선택은 레일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외국인 투수가 있는데 제이크 톰슨 90만 달러에 영입이 된 미국 출신 94년생 나이는 어리네요. 우완 투수입니다. 나이도 굉장히 어리고 패스볼도 150 넘고 뭐 슬라이더, 커터, 체인지업, 특히 체인지업이 굉장히 위력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리그 때는 기대를 상당히 많이 모았었어요. 트리플 A 올스타까지 굉장히 빠른 시기에 경험을 했는데 네. 메이저리그에 올라와서 제구력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 시즌에는 마이너에서도 제구가 좋지 않았거든요. 이 메이저리그에서 뭔가 통하지 않는다는 느낌 때문에 좀 약간 자신감을 상실한 게 아닌가. 특히 2017년에 나름 준수한 활약을 펼쳤는데 평균 자책점이 3점대였거든요. 그럼에도 지명 할당되면서 좀 자신감을 잃은 모습이 좀 걱정이 되는데 또 이런 유형의 선수가 또 우리나라에서 초반 몇 경기만 잘해준다면은 다시 자신감을 갖고 예전의 기량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도 되는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리그 통산 기록은 42승 38패 평균자책 3.54. 네, 괜찮아 보이고요. 좋았습니다. 네, 메이저리그 새 시즌 기록도 30경기 7승 8패 4.87. 네. 이 정도면 그렇게 많이 또 나쁜 것도 아닌 느낌인데. 근데 실제 경기 내용을 보면은 9이닝당 볼넷이 보통 5개, 6개가 넘어가면은 아무리 평균 자책점이 좋아도 이제 실제로 경기를 보면은 답답해 미치거든요. 약간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록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그런 측면이 있었군요. 네. 안경현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박정훈 선수도 옛날에 그 5회까지 볼넷 9개 주고 막 그랬어요. 점수는 안 주고. 9개 무실점 1실점 5이닝 2실점 시간이 길어지고. 그렇죠. 이렇게 그 경험도 있고 뭔가 이제 빅리그에서 마운드에서 운영도 해봤고 그런 선수니까 갑자기 이제 제구가 안 좋아졌다면 밸런스가 좀 깨졌다고 볼 수도 있고 자신감 없으면은 자기 공이 맞기 시작하면 이제 막 다른 시도를 하거든요. 네. 더 강하게 던진다든가 아니면 회전을 더 주려고 막
뭐 비튼되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밸런스 변화를 주는데 그래서 좀 깨졌다면 와서 찾는다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150kg가 나오고 투구 폼을 봤을 때는 커터도 던질 수 있는 그런 투구 폼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밸런스 잡아서 제구만 잡는다면은 좀 말씀대로 한 이닝에 아니 뭐 한 경기에 3개 안쪽까지만 줄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나쁘지 않은 평가를 주셨네요. 제이크 톰슨. 외국인 투수 2명이 있고요. 그리고 앤디 번즈가 나가고 이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카를로스 아수아헤. 내야수고요. 이 선수가 지금 2루수를 봐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선수 어떤 선수인가요? 베네수엘라 출신이고요. 보스턴에 입단을 했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메이저리그에 굉장히 흔한 내야 유틸리티 플레이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내야 네. 백업으로서 유격수를 포함해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고 타율은 뭐 2할 중후반대 정도 기록을 하면서 대신에 장타력은 좀 살짝 부족한 이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실제로 이제 수비 성적을 보면은 실책은 상당히 적은 편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수비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수비 성적은 정말 평범합니다. 내야수로서 메이저리그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내야 전 포지션 소화가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걱정되는 건 역시 이제 장타력이 좀 성적상으로는 좋지 않았다는 거. 네. 실제 뭐 우리나라 와서 어떻게 바뀔지는 이제 안 의원님이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네. 안 의원님 설명해 주시죠. 스윙이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간결하거든요. 네. 근데 49장이 아시다시피 짧아요. 펜스가 높고 네. 굳이 넘길 필요도 없고 그 정도 거리라면은 펜스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되는 선수거든요. 넘길 수도 있고. 그렇다면 저는 장타도 꽤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라면은 충분히. 그리고 롯데 내야가 그렇게 막 지금 견고하지 않아요. 2루 비었고 문기현 선수도 사실은 포지션 이동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네. 3루 한동희 선수도 그렇고 그렇게 막 지금 뭐 신봉기 선수도 있지만 그렇게 막 확 짜여져 있다는 느낌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선수의 그 보직 결정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내야에서 과연 어느 포지션에 들어갈 네. 것인지가 중요해. 2루를 많이 봤다면 유격수로서 무리가 갈 수도 있어요. 음. 옛날 캐셀의 선수라고 기억하시죠? 네네. 전에 있던. 수비가 그렇게 좋다는 선수인데 2루를 많이 보다 보니까 유격수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 경기 만에 유격수에서 다시 2루수 넘어간 선수인데 이 선수도 마찬가지죠. 2루를 너무 많이 했다면은 굳이 메이저리그 있다고 해서 유격수로 옮길 수 없어요. 공 던지는 것과 그리고 공 잡으러 가서 공 던질 때까지 그 스텝이 2루수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본다면은 이제 롯데도 양상문 감독께서 이 선수를 좀 파악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내야에 이 선수 정도라면은 한 자리가 일단은 정해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자리를 롯데 그 기존의 선수들이 차지하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수비하는 거 봐야 되겠죠. 수비에서 경기할 때 이 선수가 이제 유격수에서 스텝이 돼서 1루까지 강한 공을 던질 수 있느냐 이런 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예. 타격은 괜찮을 것 같아요. 타격이 괜찮다는 말씀은 충분히 중심 타선에 들어갈 수 있는 자원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 이대호 선수를 제치지는 못할 거고요. 네. 손아섭 선수 역할도 힘들 거고 그렇다면 손아섭 선수와 이대호 선수 중간쯤 아니면 뒤에서 받쳐줄 수 있는 아니면 아예 그냥 전진 배치도 가능해요. 톱타자. 네, 톱타자 네. 내지는 2번. 전준우 다음에 아이수아 선수 이렇게도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중심 타선을 뭐 손아섭, 이대호, 네. 채태인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네, 네. 그렇죠. 채팅 선수 2번 가수는 좀 힘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6번 갈 수도 4, 5번이나 6번 갈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좀 징검다리 역할 굉장히 잘했을 것 같습니다. 두산의 페르난데스 선수와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어떠세요? 마이너리그나 이제 메이저리그에서의 스탯만 놓고 봤을 때는 페르난데스 선수가 좀 더 정확도라던가 이 타격에 좀 장점이 있고 아수아에가 좀 더 이제 수비 쪽에 장점이 있다고 보이는데 사실은 와봐야지 알죠. 네, 어떤 식으로 될지. 이게 사실 그 제가 항상 성적만 보고 이제 한국에 오면 어떻게 변할지를 예상을 해봤어요. 네네. 예전에
한국 이제 기록 사이트를 운영할 때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외국인 선수 성적 변환기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안 맞아요. 막상 한국에 오면은 예상과는 다른 활약을 펼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장담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역시 근데 까봐야 한다. 네. 네. 같은 체구에 같아 보이는데 아예수아 선수는 배트 기술이 있는 선수고 페르난데스 선수 같은 경우는 좀 힘으로 문 때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스탯상으로는 페르난데스가 타격이 더 좋아 보이지만 네. 말씀은 전혀 반대의 기술적인 말씀이시네요. 면을 봤을 때는 오히려 아예수아 선수가 낫다고 보는 그래요. 그냥 페르난데스 선수는 좀 그 운동 능력 본인의 그 신체적인 능력으로 좀 공을 치는 정교함이 난 정교함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뭐 굉장히 운동 능력이 좋은 거죠. 그 선수는 밸런스가 그렇게 무너지면서도 칠 수 있는 거는 가끔 쿠바 선수 중에 그런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네, 많아요. 네. 저 자세에서 배트가 어떻게 잘 나오지 않은 선수 있어요. 그러면 앤디 번즈 선수와 아수아이 선수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시나요? 좀 더 안정적인 선택이라는 느낌은 들어요. 네. 망할 가능성은 낮은, 엄청 망할 가능성은 낮은 선수가 아닐까 싶거든요. 아수아이가. 안경윤이는 어떠세요? 그 번즈 선수 번즈. 수비 그게 좋은 선수 아니라니까. 그냥 잡을 거 뛰어가 잡고. 아니 그게 왜 넘어지는 수 없지? 네. 그런 타격은 한국에 와서 늘었고 그때 지난번에 더블 플레이 할 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걸 하고 있고 얘기해줘도 안 하고 그건 롯데 코치들이 얘기한 거니까. 내가 그런 게 싫어해서 하는 얘기예요. 일단 뭐 번즈 선수보다는 기대감이 높은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다음 팀 이제 마지막 팀이군요. 기아 타이거즈 왔습니다. 저희가 뭐 의도하면 의도한 건데 하나, 롯데, 기아 이 방송사가 가장 좋아하는 세 팀이 제일 마지막에 왔네요. 네. 예. 기아가 3명을 다 바꿨어요. NC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더 궁금해집니다. 일단 외국인 투수 제이콥 터너 100만 달러. 예. 이 선수도 1라운드 지명 출신이네요. 네, 1라운드 지명 출신이고 당시에 이제 고교 최고의 유망주로 뽑혔고요. 470만 달러 이것도 당시의 기록이었거든요. 야. 엄청 기대를 모았고요. 지금 뭐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잭 휠러나 이제 셸비 밀러랑 같이 이제 빅3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네. 동갑내기고 뭐 10대 때부터 국대 출전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드래프트에서 마이너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었는데 2014년에 이제 어깨와 팔꿈치가 좀 아팠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수술을 받으면서 2015년에 공백이 생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스토프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140km 중반대 이제 투심 패스트볼 던질 수 있고 커브도 아주 위력적이고 체인지업도 좀 던질 수 있고 헥터랑 좀 약간 투구 스타일이 좀 닮아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단지 헥터는 좀 이닝을 많이 먹어줬는데 이 선수는 역시 부상이 좀 변수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이 선수 역시 뭐 한 10년 전에 특급 유망주 제이콥 터너입니다.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그 뒤에 팔심이 커요. 팔심 큰 선수들은 부상이 분명히 오고 네. 그리고 또 체력적인 그 투구하는데 체력적인 부담 많죠. 근데 뭐 아프지만 않다면은 투심 좋고 변화가 굉장히 좋아요. 변화가 좋은 선수고 그리고 또 메이저리그에서는 안 먹히는 그런 포심이에요. 솔직히 그 회전이라든가 아니면 그 마지막에 이제 밑에 꽂힐 때 그 치고 나가는 그 힘은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유망주라면은 그 정도는 보여야 되거든요. 예전 그 이름이 이름 뭐더라? 시카고 컵스의 그 두 선수 있었잖아요. 지금 수술해갖고 편집하고 가야 되나? 끝까지 기억 안 나시면 편집되겠죠? 옛날에 뭐 마크 프라이어나 프라이어하고 네, 또 한 선수가 캐리 우드. 우드. 네. 그 정도의 볼 끝이 아니에요. 그 두 선수는 정말 그 정상급의 볼 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배트를 치고 나갈 수 있는 뒤로. 네. 그 정도 유망주라면 그 정도 공 가져야 되는데
그 정도 공이 아니니까. 대신 이제 변화구가 상당히 좋아서 땅볼은 참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선수로 봐져요. 네. 이 선수가 좋은 공을 갖고 있는데 부상의 위험은 좀 안고 있는 이선도 투구폼인 이제 것 같아요. 좀 폼 뒤가 크잖아요. 네. 언제 아플지 모르고. 그리고 정말 그 구위가 포심이 좋은 투수의 공은 예전에 임창용 선수 한참 좋을 때 보면 공이 꼬리가 있잖아요. 네. 휘어 들어가는 포심이 네네. 안으로 말려서 휘어 들어가는 그런 꼬리는 안 보여요. 구위가 좋다는 것은 정말 그 포심 구위가 좋다는 것은 그렇게 공에 꼬리를 달고 있어야 되거든요. 휘어져 들어갈 수 있는. 공이 제대로 채졌을 때 바깥쪽에서 살짝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그러니까 임창용 선수라든지 이런 볼끝이 좋은 선수들이 바깥쪽 빠른 볼 던지면 타자 입장에서는 볼로 보여요. 저 볼 쪽에서 휘어져 들어오거든요. 포심이. 네. 원래 이제 똑바로 들어가는 게 포심이지만 공이 잘 쳐지고 볼끝이 좋고 공에 꼬리가 있는 선수들은 바깥쪽으로 말려 들어가요. 임창용 선수 사이드 뭐 스코타지만 오버핸드 투수도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네네. 아까 말씀했던 캐리우드라든지 프라이어 선수 같은 그런 꼬리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포심의 위력이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그거 꼬리는 없지만 가라앉아요, 공들이. 투심 좋고 가라앉는 공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힘이 없는 그 메이저리그에서는 안 통해서 그렇지 국내에서는 힘이 괜찮은 그런 공이니까 땅볼 유도는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투수 같습니다. 이현우 기자님, 제이콥 네. 터너의 성공 가능성? KBO 리그에서 좀 어떤 부분을 좀 잘하면 통할 거라고 보세요? 역시 부상이죠. 네, 부상만 안 당한다면 꼭 이 유망주 시절의 명성 때문이 아니더라도 최근 활약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에서 분명히 통할 유형의 선수이긴 합니다. 안 아프고 던져야 돼요. 내가 공 던지는데 안 아파야 되거든요. 아나운서도 말하는데 자꾸 목 아파 제대로 말 안 나오잖아요. 네, 말 소리 줄이게 안 되고. 나오죠. 예. 그러니까 공 던지는데 통증이 없으면은 본인 역할 분명히 할 거예요. 제이콥 터너 이제 1991년생인데요. 이 선수가 이제 특급 유망주에서 또 우여곡절 한번 시련을 겪고 KBO 리그에 와서 뭐 개인적으로는 또 한번 스스로 도약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시기가 아닌가도 싶네요. 근데 여기는 왜 자꾸 실현 겪은 사람만 와? 아픔을 겪고 저거 아픈 사람만 기회장. 아, 참. 아픔을 치유하러. 제이콥 터너와 함께 또 한 명의 외국인 투수가 기아에 왔습니다. 역시 100만 달러의 조 윌랜드가 왔네요. 이 선수는 일본 프로야구 경험이 있고 또 조금 다른 유형인 것 같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샌디에고 시절에 류현진 선수랑 맞대결을 벌인 적이 있었을 거예요. 네, 제가 자주 봤던 선수인데 네. 제구력이 굉장히 이 메이저리그 선수치고는 뛰어나고, 그러니까 약간 피네스 피처라고 하잖아요. 기교파 선수에 가까운데 구속은 한 140km 초중반대 나오고. 네. 일본에서도 상당히 비슷하게 활약을 했었어요. 주무긴 커브랑 뭐 제구력, 체인지업, 슬라이더 여러 가지를 구사하면서 첫 해에는 상당히 뛰어난 활약을 펼쳤는데 두 번째 이제 팔꿈치 통증이 있으면서 부진했거든요, 지난해. 그러니까 이 팔꿈치 통증이 어떻게 됐을 것인가, 이거 여기에서 완전히 헤어 나온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에이스급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인데 팔꿈치가 아픈 이 여파가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의외로 또 이런 커리어에 비해서 금방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2년간 요코하마에서 뛰었는데 2017년에는 괜찮았고요. 10승 2패 평균자책 2.94. 근데 지난 시즌에 부진했어요. 글쎄요, 저는 일본에서 잘했던 선수가 KBO 와서 그렇게 잘한 기억이 별로 없어서 그게 좀 의구심이 있는데 조 윌랜드는 어떨까요, 안경현님? 아파서 오잖아요. 안 아프면 거기서 계속 던지지. 근데 아픈 거 자꾸 숨기고 오거든. 이 선수들이. 모르고, 그러니까 국내에 와서 연습 잘 안 던지는 선수들 많아요. 아프니까. 아픈 거 숨기고 오거든, 처음에. 그런 선수들이 많은데 그래서 잘 못 던졌는데 이 선수는 커브가 굉장히 좋아요. 공이 느린 대신. 네. 근데 공이 굉장히 평범하니까 제구가 안 되면은 금방 진짜 짐 쌀 수도 있죠. 제구가 좋아야지 되고 일단 커브 활용을 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빨리 짐 쌀 수도 있죠. 그 잘하면은 뭐 일본에서 그 정도 10승 2패라면은
여기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아프지만 않다면은 네. 뭐 재구가 된다니까. 일본에서 재구 안 되면은 못 던지잖아요. 네. 근데 재구가 됐으니까 10승 2패를 했고 10승씩이나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올 시즌에 이제 기아 왔으니까 재구만 된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일단 커브가 좋고 커브 잘 활용하면은 네. 먹혀요. 말씀 들어보니까 팔꿈치의 상태 건강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기아가 헥터 선수 지난 시즌 연봉이 200만 달러였어요. 네. 헥터 선수 나가고 100만 달러 병을 또 2명 절반의 가격으로 두 선수가 왔습니다. 이름값만 생각하면 정말 기아가 영입한 세 선수가 다 빅리그에서도 또 어느 정도 활약을 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이름값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른 팀하고 비교해서도요. 네. 어, 근데 좀 윌랜드는 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부상. 예. 항상 건강해야 돼요. 누구 어느 선수든지 간에. 그 맨날 얘기하잖아요. 김현수 선수. 네. 김태형 감독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튼튼해서. 정말 중요한 선수를 평가하는 기준에서 그럼요. 내구성 정말 중요합니다. 오래오래 활약해주고. 네. 갑자기 라인업 쓰려 그러는데 왜 아파요. 그러면 골치 아프거든. 자, 마지막으로 제레미 해즐베이커 외야수가 새로운 외국인 타자로 왔습니다. 버나디나가 지난 2년간 잘했죠. 우승도 했고. 그런데 버나디나 대신 제레미 해즐베이커를 선택한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이 선수가 과연 버나디나 이상 해줄 것이냐도 많은 기아 팬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스턴에서 지명됐는데 마이너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렀고요. 2016년에 이제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뭐 홈런도 10개 넘게 치긴 했지만 뭐 컨택 능력은 살짝 떨어졌어도 수비력도 좋고 네. 도루도 상당히 많이 했고 2017년에도 또 41경기지만 뛰어난 활약을 펼쳤는데 갑자기 2018년에는 이제 기회가 안 생겼어요. 그 이유가 메이저리그 평가에 의하면은 스윙이 이거는 타율이 높게 나올 스윙이 아니다. 뭐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기록한 타율에 비해서 스윙 면에서 약점을 많이 노출한 점이 이제 메이저리그에 살아남지 못한 원인인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파워가 뛰어나고 뭐 수비 잘하고 도루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할 것 같고 그런 선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타율이 2할 오픈 8리. 마이너리그 통산 타율은 2할 6푼. 근데 일단 스피드가 있고 네. 예, 외야 수비가 좋은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히 중견수를 볼 수 있는 그런 수비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약간 호잉 선수 처음 우리나라 올 때 약간 그 느낌도 나긴 나는데. 아예수아 선수 업그레이드 버전 타격이. 지금 영상 보시는 느낌 그러세요? 네, 비슷하게 스타일이 비슷해요. 근데 메이저리그에서 왜 그 타율이 좋게 안 나온다고 얘기를 내 개인적인 생각을 본다면 이 선수도 이렇게 그 왼손이죠. 왼손 타자니까 뒷손인데 뒷손이 활용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회전이 안 되는 거죠. 네. 왼손이 투수 쪽으로 좀 뻗어줘야지 그 회전인가 다리 회전인가 허리 회전인가 회전이 돼서 스윙 아크가 커지는데 왼손을 빨리 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전이 그 다 안 되고 스윙 아크가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 딱딱 끊어치는 스타일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왼손이 두 손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선수가 한 손이 또 빠져버리니까 네. 메이저리그에서는 그 빠진 한 손으로 쳤을 때 그 메이저리그 빠른 공들 그리고 빠르게 휘어져 떨어지는 공들에 대한 적응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스윙 아크가 투수 쪽으로 커져야지만 타율도 좋고 장타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게 객관적인 판단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글쎄 뭐 호잉 선수도 그렇게 아까 큰 선수는 아니거든요. 여기 네. 와서 또 이 선수도 또 풀타임 주전은 또 아니었잖아요. 네. 풀타임 주전이 되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간결해서 좋아 보여요. 스윙이. 네. 네. 그 버나디나 선수가 재계약이 안 된 부분은 뭐 이건 극히 작은 부분인데 이 선수 날씨 충분 못해요, 야구. 네. 그러니까 그 시범 경기 이후에 이제 시즌 초반에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네. 잘 못 움직여요. 이 선수 자체가 그 날씨에 따라서 그 기온에 따라서 이 선수 숫자가 좀 달라질 거예요. 네. 그런 면이 있어요, 이 선수는. 근데 지금 보면 스윙도 간결하고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네. 분명히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코치들이 가만 안 놔두거든. 뭔가 좀 고쳐보자고 같이 또 연구를 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성적 안 좀 딱 내보내는데 우리는 또 같이 뭔가 연구를 하고 같이 또 대화를 하거든요. 네. 이 선수를 데리고 가려고. 근데 미국은 밑에서 데리고 올 사람 많잖아요. 바로 그냥 내려보내고. 네, 전화 오면 비싼 선수 많아요. 네. 너 아니어도 돼. 예, 그런 스타일 맞아요. 너 아니어도 돼. 근데 네가 있는 거는 네가 다른 선수에 비해서 연봉이 좀 많은 거야. 그 돈 많은 선수 순서대로 경기 나가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못 나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능력이 어떤지 내가 풀타임 됐을 때 어떻게 치는지 모를 거야 아마. 네. 그래서 이제 와서 풀타임 되면 또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버나디나 선수가 2년 모두 3할 때 타율에 20홈런 30도로 이상을 했어요. 네. 근데 이거 이상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왔는데 비슷하게 하겠는데. 기대치가 있는데 넘어서지는 못할 거라고 보세요? 버나디나 선수 정도. 넘어서지는 손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네. 이현우 기자님 어떠세요? 버나디나와 비교한다면? 잘하면 적응을 잘 한다면 이게 비슷하거나 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좀 타율이 좀 걱정되네요. 네. 스탯만 놓고 봤을 때. 네. 자, 제레미 헤즐베이커 또 기아로서는 중요한 선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개 팀 30명의 선수 또 새로 들어온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살펴보면서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봤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또 이런 질문 한번 해야죠. 2019 시즌 새로 들어온 외국인 선수 중에서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선수는 누구인지, 가장 좀 걱정스러운 선수는 누구인지, 퇴출 후보 1위 1순위 누구인지 요거 한번 여쭤봅니다. 저는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네. 네. 그 조 윌랜드가 이제 팔꿈치 상태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지만 예. 아프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요. 조 윌랜드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또 한번 물음표. 예. 그리고 뭐 잘할 만한 선수들은 상당히 많지만 기대가 큰 거는 저는 에디 버틀러 선수가 그러니까 업사이드라고 해야 될까요? 잘 됐을 때. 네. 잘 됐을 때는 정말 엄청난 활약을 펼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망주 시절에 보여준 꼭 그 스터프 때문이 아니더라도 지금 구위도 상당히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가능성만 놓고 봤을 땐 가장 크게 활약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삼성의 저스틴 헤일리 선수를 좀 높게 점수를 주셨었는데 네, 헤일리는 좀 안정적으로 활약을 펼칠 것 같은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헤일리 그리고 NC의 에디 버틀러 네. 기대감을 표해 주시네요. 영남권 두 팀 좋습니다. 일단 물론 까봐야 합니다. 예상은 예상일 뿐. 말씀드렸죠. 제가 한 거 다 틀렸다. 이제 반대로. 뭐 틀리다 보고 다 그래요. 맞을 수도 그죠? 있고 재미죠. 50% 잘 재미. 안 넘어요. 그리고 나중에 맞힌 것만 큰 소리 치면 네. 됩니다. 맞아요. 안경현 위원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일단 기대가 되는 선수. 다익선 선수 아니 기대 말고. 반대로 네, 다익선 선수 조금 그렇고. 다익선 선수 불안하다. 네. 그리고 메탄코트. 베탄코트. NC 타자 네. 베탄코트. 네. 네. 그 선수 조금 불안한데. SK의 다익선 선수 그리고 NC의 베탄코트.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는 그 외국인 선수 영입의 그 조건이라든지 기준이 조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선수 이름 잊어버렸다 또. 아수아해 네, 아수아해. 하고 그리고 기아의 헤즐베이커. 네. 그리고 넥센의 요키시 선수. 네. 이런 스타일들이 이제는 이런 스타일 위주로 조금 뽑아도 되지 않을까.
맨날 그 30, 40 홈런을 기대하는 그런 선수들 말고 좀 빨리 움직일 수 있고 활용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 그러니까 실패가 크게 갈리지 않는 그런 선수들 있잖아요. 네. 굉장히 정확함을 요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왼손 타자 쪽에서 그리고 왼손 투수 쪽에서 공은 빠르지 않더라도 흐름에 맞는 선수들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이제 홈런 타자도 와서 실패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절게 그 공들 힘 있는 공들 빨리 떨어지는 공들에 적응 못해서 그렇지 짧게 치는 선수도 여기 와서 홈런 20개 이상은 충분히 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차라리 지금 우리 국내 야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두산 같은 경우는 이 선수가 과연 어디 뛸까 이런 선수들 말고 충분히 이제 우리 선수들하고 비슷한 유형의 이런 선수들이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선수들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선수들이 좀 세 선수들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수아의 해즐베이커, 네, 요키시. 요키시. 그 이제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신 거고 현실적으로 누가 잘할 것 같냐는 게 잘할 수도 질문이죠. 있을 것 같아요. 난 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 두 선수가 가장 기대되세요? 세 네. 선수가 가장 기대되세요? 네, 요키시 선수가 약간 유이관 선수 비슷한 버전이라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야, 요키시 이 저가에 만약에 이 선수 터지면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요키시 선수. 요키시 요시키. 나 저기 들어오자마자 아 요시키 벌써 2019 시즌 기대가 됩니다. 예, 설레네. 네. 뭐 사실 이런 평가는 금방 바뀔 수도 있어요. 갔다 오면 또 당장, 바뀌죠. 예, 당장 예. 다음 달에. 내가 가봤더니 아니더라. 시간 많이 질렀습니다. 거의 3시간 진행을 했고요. 이제 파워피플 첫 시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물론 팟캐스트 지금 하고 계시지만 네. 이렇게 긴 시간 하신 적은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3시간 하는데요. 아, 이제 좀 있으면 또 3시간 해야 되니까 네. 일주일에 이런 시간이 좀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족하다. 번이면 괜찮은데 기사도 쓰셔야 되고 두 번이고 영상도 보셔야 되고 되게 피곤해 보이셔서. 네. 유튜브 하라고 괴롭히고 50분짜리가 3번이잖아요. 네. 이틀에 한 번씩 내보내지. 이거 한꺼번에 내보내면 야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지루하지. 벅차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좀 나눠서 같아요. 천천히 들으시면 효율성 예. 없어. 음. 가성비 없고. 듣고 있나 제작자? 자, 오늘 엠스플 뉴스의 이현우 기자를 모시고 외국인 선수 특집 진행을 했고요. 평상시에 저희 셋이서 할 때와는 또 다른 그렇죠. 셋이서는 할 수 없는 오늘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박봉수 아나운서 멘트 전혀 없었고. 아니 아, 오히려 이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네. 예, 이분의 말을 더 많이 들어야 되니까 저는 그냥 리액션만 하라고 제작자도 그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좀 오늘 들으신 걸 토대로 다음 분량, 주에 분배를 좀 쏟아내시겠죠. 뽑아내겠습니다. 예. 참았던 거 쏟아내시겠죠. 다음에. 예. 오늘 어떠셨어요? 저희는 즐거웠습니다만. 말로는 파워피플이라고 하는데 와가지고 오히려 많이 배웠고요. 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한 말씀을 전해주시네요. 앞으로 저희 그 안경인의 넘버 3가 또 MLB 네이션에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예. 서로 이제 저는 도움이 됐으면 이제 좋겠어요. MLB 네이션 녹음할 때 네. 또 여기도 홍보도 하고 네. 뭐 그래야죠. 그래서 야구 팟캐스트가 많이 늘어나서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일주일 내내 들을 만한 방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덕분에 정말 재미있었고 유익했던 것 같고요. 예, 감사했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함께 야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MLB 네이션의 건승도 좋은 기원하겠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